오늘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뉴스 확인하시다가 그 현대차 전북 새만금에 10조 원 규모 AI 데이터 센터 및 복합 생산기지 착공 뭐 이런 헤드라인 혹시 무심코 넘기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또 대기업이 지방에 공장 짓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네,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정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심층 분석의 미션은 바로 이 뉴스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청사진을 해독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투자자 여러분도 매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현대차의 새만금 역대급 베팅은 절대 단순한 지방 공장 증설이나 뻔한 홍보성 뉴스가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르죠. 이건 전 세계적인 피지컬 AI 패권을 거머쥐고 그 철옹성 같은 글로벌 무역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저도 이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지 사실 다시 한번 놀랐거든요. 전문가님도 놀라실 정도였나요? 그럼요. 여러분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6천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매일매일이 기록 경신이죠. 네, 이런 랠리 속에서 스마트머니는 이미 단순한 테마주나 단기 호재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이 거대한 흐름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밀어넣고 있어요. 아,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본이 왜 하필 지금 다른 곳도 아닌 새만금이라는 척박한 땅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투자자의 시각에서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입니다. 새만금이요? 네, 새만금. 이곳의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면적이 409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여의도의 무려 14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1991년에 방조제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에만 15년이 걸렸고 토지를 다짓는 데까지 거의 35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오죽하면 수십 년간 희망 고문의 땅이라고 불렸겠습니까? 맞아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었죠. 심지어 2011년에는 삼성이 20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가 결국 백지화했었고요. SK가 공언했던 2조 원대 데이터 센터 투자 역시 오랫동안 뚜렷한 진척 없이 표류했었습니다. 뼈아픈 역사죠. 그러니까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수지타산도 맞추기 힘든 이 흙바닥에 현대차가 무려 10조를 쏟아붓는 겁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 배신의 땅에 역대급 베팅을 한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시야를 한국 밖으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아리백이라는 거대한 장벽으로 시야를 넓혀봐야 해요. 아, 아리백이요. 투자자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단어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그 캠페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단순한 환경보호 선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벤츠나 BMW 같은 서구권의 거대 제조사들과 그들 정부는 이미 자기들 땅에 깔아놓은 풍부한 태양광이나 풍력 인프라를 무기로 삼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인 무역장벽이자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싸고 좋은 차를 만들어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게 아니면 우리 시장에서 팔 수 없다. 혹은 팔고 싶으면 막대한 탄수세를 내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 만드는 제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들 때 쓴 전기의 출처 자체를 무기로 삼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라는 점이요. 그게 가장 큰 핸디캡이죠. 네, 태양광 패널을 깔 평지도 부족하고 대규모 풍력 발전기를 돌릴 입지도 마땅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새만금이 대한민국 유일의 완벽한 탈출구로 부상한 겁니다. 아, 새만금이 유일한 탈출구다. 네, 새만금에는 거센 바닷바람이 불고 끝없이 펼쳐진 간척지 평야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30년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10기 규모와 맞먹는 무려 1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진행 중이죠. 10기가와트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네요. 그렇죠. 현대차는 서구권이 환경을 무기로 공격해올 때 오히려 그 규제를 100% 충족시켜버리는 압도적인 친환경 요새를 이곳에 지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메모해둔 자료를 보면
이 전략에 진짜 천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지산지소 전략입니다. 아, 지역 생산, 지역 소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시스템이요.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네, 한창 경쟁 중이죠. 근데 정작 거기에 끌어다 쓸 전기가 부족하고 국가 송전망이 낡아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일이 진짜 허다하거든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현재 AI 혁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칩의 성능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입니다. 송전망에 새로 까는 데만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이 걸리니까요. 네, 송전망 까는 게 진짜 오래 걸리죠. 그런데 현대차는 그 복잡하고 포화 상태인 국가 송전망에 아예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가 송전망을 안 쓴다고요? 네, 새만금의 거대한 태양광 풍력발전소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랑 로봇 공장을 짓고요. 거기서 전력을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리는 직결 전력망을 구축하는 거죠. 와, 발전소 옆에 바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에 버려지는 전력 손실도 거의 없고요. 국가 송전망 사용료도 내지 않으니까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진짜 파괴적인 전략이네요. 게다가 밤이 되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생기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완벽한 콤보네요. 전 세계가 전력이 모자라서 AI 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현대차는 무한에 가까운 동력을 가장 저렴하게 얻어내는 완벽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옆에 공장을 지어서 직결한다.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막강합니다. 자, 그럼 전력 문제를 이렇게 우회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그 어마어마한 전기로 도대체 무엇을 돌리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요. 자료를 보면 2024년 10월에 아주 흥미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치킨집 회동이요. AI 칩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일명 깜보 회동을 가졌죠.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였죠. 맞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대한민국에 무려 26만 장의 최신 GPU, 블랙웰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5만 장을 현대차가 싹쓸이해서 바로 이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물량입니다. 블랙웰은 오픈 AI가 챗 GPT 만들 때 썼던 기존의 H0이나 H00 칩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자랑하는 차세대 괴물칩이거든요. 빅테크들도 못 구해서 난리인 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도 이 칩이 없어서 안달인데 도대체 왜 자동차 회사가 5만 장이나 되는 막대한 물량을 확보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게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현대차 역시 단순히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파는 곳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모빌리티 AI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맞아요. 진권과 리포트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5만 장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테슬라가 그동안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차들을 통해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약 15만 개의 H00 칩으로 자율주행을 훈련시켜 왔잖아요. 네,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였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 블랙웰 5만 장을 새만금에서 가동하면 이 테슬라의 인프라 연산력을 단숨에 따라잡거나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와, 테슬라 연산력을 단숨에 넘는다고요?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식이 차들이 직접 도로를 달리면서 겪는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라면 현대차는 다른 방식인가요? 네, 후발주자인 현대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 물리적 주행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압도적인 블랙호일의 연산력을 활용해서 컴퓨터 가상 공간 안에 현실과 똑같은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천만 번, 수억 번의 가상사고나 돌발 상황을 무한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아, 그걸 합성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합성 데이터 전략입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그 미친 듯한 컴퓨팅 파워로 훌쩍 건너뛰는 일종의 양자 점프 전략인 셈이죠. 그렇게 무한대로 학습시킨 AI 두뇌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연결되더라고요. 단순히 자동차 자율주행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자동차를 넘어서 진짜 목적지는 피지컬 AI,
즉 스스로 물리적 세상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기계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피지컬 AI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6년 3월에 상용화될 예정인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전용 플랫폼 알파마이오가 있죠. 그리고 올해 2분기 현대차가 야심차게 출시할 SDVA가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동차 기능이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딱 찍는 충격적인 사건이 올해 초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퍼포먼스였어요. 아, 저도 영상 봤습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공중제비를 돌고 빙판을 뛰어다니고. 네, 그 로봇들은 단순한 쇼룸 전시용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새만금에 지어지는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공장들이 단순히 현대차의 로봇만 조립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대차의 최종 그림은 마치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설계를 받아서 위탁 생산해주며 슈퍼울로 군림하는 것처럼 새만금을 압도적인 로봇 파운드리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봇 파운드리요? 네,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로봇의 두뇌와 디자인을 설계해오면 새만금에서 그 무한한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공장과 막강한 공급망을 통해 수백만 대를 찍어내주는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거죠. 와, 로봇계의 TSMC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최근 증권가에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8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잡고 있는 근거도 단순한 자동차 판매량 증가가 아닙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차원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기업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거대한 모멘텀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날카로운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자율주행 전기차가 늘어나고 육체 노동을 대신할 무거운 산업용 로봇들이 수천만 대씩 쏟아져 나온다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바로 배터리 문제입니다. 아, 배터리. 수십 톤의 짐을 싣고 대륙을 횡단해야 하는 대형 트럭이나 장시간 고출력을 내야 하는 산업용 로봇에 지금처럼 무거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잔뜩 달아놓는 건 효율성에서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무거우니까 짐을 못 실죠. 게다가 그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광물의 80% 이상을 지금 중국이 꽉 쥐고 무기화하고 있는 이른바 리튬의 저조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도대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겠다는 겁니까? 수출 통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현대차는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 거죠? 앞서 우리가 새만금에 지어지는 1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이야기했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친환경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아,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고요? 네.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드는 그 불완전한 그레이 수소가 아닙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0%인 완벽한 순도의 그린 수소를 무제한으로 만들어내는 대형 수전의 플랜트를 새만금에 짓는 거죠. 자연의 바람과 햇빛으로 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낸다. 이게 상용화만 되면 정말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무거운 배터리 대신에 수소 연료 전지를 가볍게 실으면 트럭 무게 문제도 해결되고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새만금에서 만들어진 막대한 양의 그린 수소는 어떤 경로로 쓰이게 되나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됩니다. 새만금 플랜트에서 생산된 이 수소는 바로 옆 전북 완주에 위치한 현대차 전주 공장으로 파이프라인이나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직행합니다. 아, 전주 공장이 바로 근처에 있군요. 네, 완주 공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버스와 대형 상형 트럭을 만들어내는 심장부거든요. 아하. 이 수소를 가득 품은 트럭과 모빌리티들이 생산되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글로벌 물류망을 타고 평택항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야, 완전히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가 끝나는 거네요. 이건 투자자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과거 20세기에 중동 국가들이 그 모래 땅에서 캐낸 석유로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쥐락펴락했다면 21세기에 현대차는 무한한 자원인 물에서 뽑아낸 수소로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선점포고와 같아요. 수소가 새로운 석유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중국이 배터리 광물을 통제한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돌파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거죠. 전력 독립, AI 두뇌, 그리고 수소 에너지 주권까지 진짜 거대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거시적인 투자 환경,
특히 지정학적 변수를 체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율이 기존 25%에서 15%로 협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살벌한 상황이죠. 네, 이런 리스크 때문에 현대차도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거대한 전기차 공장인 메타 플랜트를 짓고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단 말이죠. 현지 공장이죠. 그런데 굳이 왜 또다시 국내에 그것도 새만금에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는 걸까요? 비용이나 관세 리스크만 생각하면 그냥 미국에 다 짓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아주 치밀하게 들여다보면 현대차의 완벽한 투트랙 이원화 전력을 읽을 수 있어요. 투트랙 이원화 전략이요? 네,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는 철저하게 미국의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을 회피하고 현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생산기지입니다. 즉, 하드웨어를 찍어내는 육체의 방어막 역할인 거죠. 몸통은 미국에 둔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투자의 본질은 다릅니다. 이 육체를 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앞서 말씀드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고도의 로봇 제어 기술, 그리고 차량의 두뇌인 SDV 소프트웨어. 네네. 이런 모빌리티 산업의 두뇌와 심장만큼은 기필코 대한민국 영토 내에 두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식 재산권이나 핵심 데이터를 해외에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안보적 결단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핵심 두뇌는 철저히 지키되 팔다리만 현지화한다. 정말 영리한 던술이죠.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크게 와닿았던 건 이 10조 원이 결코 현대차의 단발성 투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하죠. 현대차가 2030년까지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총 규모가 자그마치 125조 원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2배가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잖아요. 그 거대한 투자의 첫 단추가 바로 이곳 새만금이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현대차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산업 전체의 유기적인 흐름을 보셔야 해요. 다른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네, 최근 삼성, SK, LG 등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지방에 무려 27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270조 원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삼성이 지방에 짓고 있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LG가 화재 위험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깔고 있는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 라인. 네네. 거기에 하나가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른바 UAM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첨단 산업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뚜렷한 방향성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겪게 될 드라마틱한 변화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투자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전북 군산 지역이 2018년에 GM 공장이 폐쇄되면서 수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뼈아픈 상처를 겪었던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1970년대 중동 열사의 땅에서 건설업으로 달러를 벌어오며 일어섰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도요타 같은 일본 기업들을 악착같이 추격하면서 외환 위기마저 극복해낸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잖아요. 정말 치열한 역사죠. 그 역동성이 오랜 세월 소외되었고 아픔을 겪었던 새만금 주변에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좀 웅장해지네요. 단순한 공장 하나가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최첨단 하이테크, 미래 모빌리티의 글로벌 심장부로 상생하면서 수십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경제에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방대한 청사진을 하나로 꾸며볼까요? 현대차의 새만금 10조 원 투자는 단순할 토목공사나 증설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첫째, 10기가와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자립으로 서구권의 아리벤백 장벽을 무력화시켰고요. 둘째, 5만 장의 블랙웰 칩으로 만든 피지컬 AI 두뇌와 그린 수소 밸류 체인을 통해서 중국의 광물 무기화를 벗어난 기술 주권을 확립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셋째, 위기에 빠졌던 지방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 전체의 하이테크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상생의 롤모델까지 제시했죠. 인구 5천만의 이 작은 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방산에 이어서 이제는 전 세계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의 패권을 선점하는 그 경이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투자자 여러분이 지금 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본 투자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HTS 창 속에서 현대자동차를 단순히 바퀴 달린 철통을 조립해서 파는 20세기형 전통 제조사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가치 평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이들은 지금 전 세계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 태양과 바람이 만드는 무한한 전력, 스스로 인지하고 움직이는 수천만 대의 로봇, 그리고 미래 소규인 수소에너지의 생산과 유통까지 이 모든 걸 통째로 장악해 들어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현대차. 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과거의 PER, PBR 같은 잣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밸류에이션 모델을 꺼내 들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은 아닌지 냉정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방금 던져주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화두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심층불송을 끝까지 함께하신 여러분이라면 당장 내일 아침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그러실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만약 현대차가 이 로봇 파운드리 모델을 완벽하게 성공시킨다면 그 생태계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숨겨진 부품사나 소프트웨어 파트너들은 또 어디일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접근법이죠. 눈앞에 보이는 뻔한 뉴스의 이면을 파악하고 10년 뒤에 판을 설계하는 기업들의 진짜 속내를 읽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대화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아주 날카로운 인사이트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맥락을 가장 정확히 짚어내는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